안녕하세요. 알고 싶은 부동산의 민프로입니다. 부동산, 이것저것 정보는 들려오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억 원에 달하는 내 전세금, 과연 국가나 법이 알아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제가 만난 수많은 피해자분은 공인중개사만 믿었다, 혹은 집주인이 좋은 사람 같아 보였다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전세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지금,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 돈은 오직 내가 아는 만큼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내 보증금을 철통같이 방어해줄 내 돈 지키는 무적의 삼총사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대항력,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그리고 특약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강력한 첫 번째 성벽인 전입신고와 대항력의 원리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무기는 전입신고입니다. 많은 분이 전입신고를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는 행정 절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는 대항력이라는 무적의 방패를 얻기 위한 핵심 열쇠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이 계약기간 중에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내 계약기간은 아직 남았으니 계속 살겠다고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중에 나갈 때 새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이죠. 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라고 부르는 이사와 전입신고가 결합한 순간 완성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치명적인 공백기가 있습니다. 바로 효력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원칙입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이사 당일 오후 2시에 전입신고를 마쳤어도 법적인 방패인 대항력은 그날 밤이 지난 내일 0시에 생깁니다. 만약 그 사이, 즉 신고 당일 오후에 나쁜 마음을 먹은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의 저당권은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대항력보다 순위가 앞서게 됩니다. 이 짧은 공백기가 전세 사기의 주된 통로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대항력이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는 방패라면 확정일자는 경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내 돈을 가장 먼저 챙겨올 수 있는 우선순위 번호표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낙찰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요동치는 금융 환경에서는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위험이 커집니다. 이때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순위 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로서 드리는 특급 정보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전이나 계약 전 단계에서 반드시 미납국세 및 지방세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 중이라면 여러분이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아도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여러분의 보증금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라면 보증금 1,000만 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직접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활용하십시오. 또한 이제는 번거롭게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강력히 추천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와 관할 주민센터 방문,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세입자 홍길동 씨는 이사 당일 오전 이삿짐을 풀고 기분 좋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제 내 돈은 안전하겠지라며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집주인 김뺑덕 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이 집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홍길동 씨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했지만 은행의 근저당권은 당일 오후에 즉시 설정되었습니다. 단 몇 시간 차이로 홍길동 씨는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려났습니다. 훗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은행이 낙찰금을 모두 가져가고 A씨는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특약사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으려면 정부가 제공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예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한 날부터 특정 날짜까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기로 하고 임대인은 최소한 임차인의 약정일자, 이틀 후부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십시오. 이 이틀의 유예기간을 두는 한 문장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됩니다. 물론 최근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우선 보장해주는 안전망이 강화되었지만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주택거래관리와 자금 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됩니다. 이제 공인중개사가 주택거래를 신고할 때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금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자전거래나 실거래가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앞으로 모든 거래에서 은행 계좌 이체 기록은 여러분의 권리를 증명할 가장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약서상 명의인과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송금하십시오. 투기과열지구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구역까지 증빙 서류 제출 의무가 확대되는 만큼 세입자로서 투명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부터 후까지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전략적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 전권리 분석 단계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내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십시오. 둘째,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입니다. 반드시 정부가 권장하는 양식을 사용하고 대항력 확보 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명시하십시오. 셋째, 잔금 직전 최종 확인입니다. 이사 당일 잔금을 치르기 직전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받으십시오. 계약날과 잔금날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이사 당일 즉시 실행입니다. 이사를 마치자마자 주택임대차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신고와 동시에 대항력의 기초가 마련되고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여러분, 법은 여러분의 사정을 일일이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사람만이 자신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대항력, 전입신고, 확정일자라는 무적의 삼총사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특약과 세금 확인 방법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여러분의 안전한 주거 생활과 소중한 자산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